고대 시대의 철학자 플라토가 쓴 책 가운데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화집입니다.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자기 친형인 글라우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엮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인가? 원초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삶의 문제들을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한 토막은 갑자기 올림픽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올림픽 경기는 플라토 때보다 약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약 2800년 전 마케도니아의 올림푸스 산에서 올림푸스 신들에게 봉헌하는 평화의 축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플라토 때 이미 올림픽 경기는 젊은이들의 꿈과 평화를 실현하는 대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라토는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 형식을 빌려서 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을 풍자해 나갑니다. 올림픽 경기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상인들. 이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건과 음식을 팔아 돈을 벌고 혹은 경기하는 선수를 걸어 도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 돈 버는 것. 돈 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운동선수들입니다. 이들은 고된 훈련을 거쳐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한 후에 각종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선발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올림픽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플라토는 이 올림픽의 주인공들인 운동선수들에게도 숨은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운동선수들은 처음 부류의 상인들처럼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선수들은 게임의 승리를 통해서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관중들. 플라토는 이들을 가리켜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후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그 자체를 지켜보는 수호자들이라는 거예요. 상인이나 선수들처럼 앞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숨은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이들은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 무대에서 항상 주변으로 밀려난 엑스트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플라토는 대화의 국면을 상인이나 선수들이 아닌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관중들에게로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든 상인과 선수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림픽 경기 그 자체가 아니라 돈벌이에 있었고 개인의 명예와 인기와 상금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얼핏 보면 이들이 올림픽의 주역이요 영웅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관중들이 올림픽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돈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돈을 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렇다고 명예와 인기와 상금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환호하고 격려하고 박수
박수를 보내기 위해 모여든 사람. 그러기에 관중들은 올림픽 경기에서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와 신비를 보고 한없이 환호하고 때로는 반치극 앞에 아니오를 외치고 그러면서도 친선과 협동이 창출하는 평화와 지구촌 공동체의 가능성과 비전 앞에서 기뻐하고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올림픽 그 자체와 그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의 진정한 주역이 누구인가? 바로 관중들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돈을 벌고 다른 한편에서는 명예에 심취되어 뛰는 동안 관중들만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올림픽을 통해 창출되는 인간 드라마를 경건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관중들이야말로 올림픽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플라토가 풍자한 올림픽 경기장은 오늘날 어디인가?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장이 어디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올림픽 경기장은 경쟁과 갈등, 실패와 성공, 눈물과 환희가 함께 뒤엉켜 엮어가는 한국 땅,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힘겨운 숨결로 이어가는 이 땅의 역사적 실전, 여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장인 거지. 그런데 이 경기장, 이 삶의 무대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올림픽의 정신은 아름다움과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돈을 양심적으로 벌고 돈을 과감히 나눌 수 있는 상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뇌물과 불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집값을 올리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되어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돈 번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었어? 거의 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집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 늘리고 이 땅에 끊이지 않는 아픔과 갈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에 뛰어든 악덕 상인들, 이 악덕 상인들에 의해서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올림픽 경기의 이 삶의 무대에 상인으로 뛰어들 것입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이 소중하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수많은 이 땅의 주역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 종교, 경제, 교계, 교육계, 여러분 주역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주역들이
선수들처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반칙을 행하고 힘을 가지고 반칙을 해. 반칙을. 관중들은 어떤가? 관중들이 양심의 눈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고 아니오를 말해야 되고 때로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때로는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관중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 포기하는 것. 주역들이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는 동안이라도 관중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관중석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남는 것은 불법이고 관중석에는 돌과 술병과 쓰레기가 뒤엎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꽃잎이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거 봤어? 못 봤어요? 저는 옆눈으로 봤어요. 꽃잎이 하나 떨어져요. 악덕 상인이 되어서 관중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한탕주의를 선택하고. 오늘날 가정이 부재하고 학교가 부재하고 사회가 부재하다는 말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학교를 끝까지 지키고 사회의 양심을 지켜야 할 수호자들이 그 자리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시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에스더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전 47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 화려한 권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강자였던, 그 시대의 강자였던 바벨론을 꺾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도록 포로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 땅에서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1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광야를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빈손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에스더서는 왕명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폐위가 되었죠? 에스더서를 다 읽으신 분들, 우리 김봉희 권사님, 왕명을 거역했어요.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고 혼이 돋았는데 자기 아내 자랑을 하고 싶고 너무 잘난 거야, 이쁘고. 그래서 왕후를 불렀어요. 잔치자리에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빈이 어떻게 옵니까? 잔치자리에서.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 왜? 이 왕후 와스디 사건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왕후가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처녀들을 다 모아 왕후를 뽑았는데 누가 선정이 됐어요? 에스더가. 아마 이 에스더도 미모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때 왕궁에는 권력의 제2인자 총리 대신 하만이 전문가처럼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가기만 해도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도록 강요했어요. 하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중들이 엎드려 절하는 동안 대궐문 앞에 있는 한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만은 왕의 조서를 위조하고 전국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는 하루아침에 피 비린내 나는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멸종될 위기에 놓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무대에 뛰어든 한 주역 하만에 의해서 삶과 역사의 신비로운 드라마는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한 주역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는 바로 왕후가 된 에스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렀는데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도 문제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자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면 죽겠다는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던 사형 때 오히려 하만이 죽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유대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해피 엔딩,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한 악한 주역이 용기 있는 다른 주역에 의해서 역전패를 당하고 정의가 사는 것이라는 교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를 역사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이 사건 뒤에는 비밀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주역을 맡았던 하만도 에스더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 모두가 죽게 된 관중들이 저항할 길조차 없이 멸종하게 된 한계 상황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과 인도하심을 경건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 수호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는 비극과 타락의 역사 흐름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운명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 그는 상인도 주역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관중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둔 에스더는 처음 주역의 자리를 포기하고 도피하여 민족이 망하더라도 자신의 왕후의 지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오늘의 많은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도피주의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에스더를 권고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바로 모르드게는
민족 죽음의 위기 앞에서 홀로 구원받기를 바라던 왕후 에스더의 내면적 양심을 잃게 한 것. 그리고 민족 공동의 운명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한 것. 그리고 그것을 보도록 무디어진 양심을 잃게 하고 주었어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이것은 왕후라는 주역의 자리는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해야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각성시킨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역사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양심과 경건함으로 지켰던 모르드게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수호자였음을 말해야 됩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자리를 모르드게만은 끝까지 신앙으로 지켰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역사의 흐름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았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끝까지 지켰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그리운 때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리운 때. 우리들은 모두 삶의 경주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인으로 또는 운동선수로 아니면 관중으로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무대에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상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신비가 엮어지는 공동의 행복과 번영을 호흡하는 상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관중들의 아픔과 삶의 구원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중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엑스트라의 자리라고 경홀히 여기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삶의 드라마가 부정과 부패로 오염되지 않도록 폭력과 비도덕이 판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을 꿈꾸면서 동시에 역사의 진행을 끝까지 양심으로 지켜가는 수호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촌감리교라는 이 무대도 목회자가 주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촌감리교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인 거예요. 이 무대는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삶의 드라마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보다 이 역사를 신앙과 양심으로 지키는 경건한 수호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